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29조 2호 각하사유를 배우겠는데 무조건 나옵니다. 이건 시험에 그냥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볼 거는 29조 2호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 그리고 소저용, 이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포기하고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외워드려야 될 게 나오거든요. 소저용을 이따가 배우게 될 겁니다. 요거.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디 공부하고 있는지 한번 좀 볼까요? 저번 시간에 요 전자신청까지 했어요. 전자신청. 사용자 등록해서 전자신청까지 봤는데 오늘은 이제 접수를 해가지고 등기관이 심사를 할 때 29조에 위배가 되면 각하가 되는데 이 29조 중에서 2호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건 앞에서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 심사하는 단계에서 각하 29조 2호 때문에 각하가 제일 중요한데 보정과 취하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개에 대해서도 먼저 보고 별로 안 중요해. 얘네 각하 29조 2호가 제일 중요하고 얘네들은 좀 중요도가 떨어지지만 시험에는 나와요. 그래서 얘네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각하를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교재를 먼저 좀 볼게요. 교재에 자 164페이지 등기신청 절차에서 등기신청 접수에서 쌍괄호 1번 등기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등기관은 반드시 이를 접수해야 되고 거절하지 못한대요.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뭐든지 어떤 사람이 등기신청하러 오면 등기는 받아줘야 돼요. 다만 어떻게 할 수 있다? 심사에서 각하시켜버리면 되잖아요. 등기할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신청해서 접수할 땐 뭐든 다 받아들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제가 자주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건데 만약에 자기 뭐 아들이나 딸이 자꾸 가출한대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너무 가출해가지고 얘를 자꾸 등기소로 데려와서 등기관님 이놈이 자꾸 가출을 하는데 얘 가출 못하게 등기 좀 해주세요 하면 신청해서 접수는 받아줘야 돼. 하지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각하되겠죠. 별로 재미없어요? 아, 오케이. 알았어요. 자, 안 할게요. 이제 이런 썰렁한 농담. 자, 그래가지고 요거 아무튼 접수에는 반드시 받아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등기 신청의 접수 효과는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전자적으로 저장된 때 그때 접수한 것으로 보는 거고요. 당연히 접수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접수 번호를 부여하겠죠. 요거.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 이제 나올 만한 게 뭐가 있냐면 요거 3번 동시 신청을 보셔야 됩니다. 동시 신청. 그래서 요거 여러분 요렇게 보시고요. 요거는 어떤 등기를 신청할 때 한 건만 하는 게 아니라 2건 이상을 같이 신청하는 겁니다. 자, 뒤에 나오겠지만 아직 안 배웠어요. 환매 특약의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 동시에 하고요. 그 다음에 신탁 등기하고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2개를 동시에 해야 돼요. 아직 안 배웠습니다. 요거 2개. 나중에 배우고 요거 3번은 우리가 배웠어요. 일부 구분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와 나머지 구분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가 뭐가 있냐면 이게 146쪽에 가면 146쪽 동그라미 1번 한괄호 2번 한괄호 2번이 나오는데 그게 요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요 놈이에요. 뭐냐면 우리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구분 건물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일부분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려 할 때 나머지 최소한 뭐는 돼 있어야 된다. 그렇죠. 구분 건물 저기 표제부에 등기 돼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나머지 부분에 표시의 등기를 소유권 보존 등기하면서 대위 신청하는데 요 두 개의 표시의 등기와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동시에 신청돼야 된다. 자, 읽어볼까요? 일부 구분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 나머지 구분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2개가 동시에 신청돼야 된다. 그리고 4번은 본안 소송에서 승소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 가처분 이후에 격려된 제3 뭔지 모르겠죠. 이것도 나중에 뒤에 가서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요거 뒤에 가서 다음 시간에 요거 볼 겁니다. 뭔 소리지? 아마 이게 제일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거는 이 3개는 무조건 알아야 되고 알게 될 겁니다. 제가 나중에 뒤에 가서 설명드릴 거고요. 요 4번도 요것도 아셔야 돼요. 요거. 근데 5번은 선택이야. 좀 몰라도 되는데 이게 어디 나와 있냐면 아까 146페이지에 구분 건물에 대해서
1번하고 2번이 있다 그랬는데 이거 제가 나중에 설명드린다 그랬잖아요. 거기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요 5번은 그때 제가 몰라도 된다 그러고 넘어갔는데 지금 나온 김에 요거 설명을 드리면 자 한번 읽어볼까요? 14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 똑같은 내용이 대위 신청할 때 내오는 거예요. 대위 신청. 자 건물의 신축으로 건물을 신축했는데 비구분 건물이 구분 건물로 되는 경우에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와 이거 너무 줄을 너무 많이 걷네. 자 봐봐요.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와 종전 건물의 표시의 변경 등기 요거 두 개가 동시에 신청된다는 얘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어떤 토지가 있어요. 여기 어떤 토지가 있는데 여기에 한 건물이 있었는데 이게 구분 건물이 아니라 비구분 건물이었어요. 그런데 요 토지 옆에다가 새로운 신축 건물을 하면서 요거를 구분 건물로 만들면서 요 비구분 건물도 요것도 구분 건물로 만들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때 요거 구분 건물로 만들 때 나중에 뒤에서 배우겠지만 구분 건물을 만드는 걸 요거를 표제부에 등기해서 구분 건물로 만들어 주거든요. 그랬을 때 요 신축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신축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비구분 건물에서 구분 건물로 바꿔주는 표제부의 등기, 즉 종전 건물의 표시의 변경 등기겠죠. 표제부를 바꾸니까 표시의 변경 등기를 어떻게 한다? 동시에 신청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좀 까다롭죠. 이해했으면 기억하시고 이해했는데 굳이 억지로 잊어버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이해 안 가셔도 괜찮습니다. 5번은 잘은 안 나오는데 우리 동시 신청이라고 하면 딱 요거 5개 정도 알면 돼요. 그러니까 시험에 다음 중 동시 신청하는 것이 아닌 것은 혹은 동시 신청인 것은 하고 문제를 낼 때 제일 잘 나오는 건 요 3개입니다. 아셨죠? 오케이. 요 4번은 나중에 배울 거니까 우리가 여기서 배운 거는 사실 요 동그라미 3번밖에 없어요. 다 뒤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제가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뒤에 가서 여기 164페이지에 나왔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거였었구나 하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각하의 결정에서요. 각하의 결정에서 흠결의 보정은 뭐냐면 조금 있다가 바로 배울 거예요. 보정은 요거는 고치는 겁니다. 각하 사유를 고치는 건데 조금 이따 볼 거고 각하 결정은요. 만약에 보정될 수 없는 사항, 고칠 수 없는 사항이거나 당일 보정하지 않으면 등기관은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서 그냥 신청을 각하하고요. 요 각하에 대한 내용은 뒤에 가서 좀 자세히 배울 거예요. 요거. 자, 그래서 신청인에게 각하했어라고 각하 결정서 등본을 보내고 밑줄 신청 정보를 제외한 첨부 정보를 환부가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첨부 서류와 신청 정보 요 2개 낸다 그랬죠? 내는 서류가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 2개를 내는데 신청서는 안 돌려준다는 거예요. 왜? 왜냐면 신청서를 갖고 있어야지 그 근거가 남아서 야, 너 왜 각하했니? 라고 물어봤을 때 근거를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서는 돌려주지 않고 갖고 있습니다. 등기소에서 각하한 다음에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넘기셔가지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배울 거예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뭐 배울 거냐면 165페이지에 보정에 대한 내용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보정. 자, 보정이란 건 뭐냐면 아까 좀 잘못된 거 고치는 건데 언제 고치는 거냐면 이런 걸 고치는 거예요. 우리 각하 사유가 29조에 1호부터 11호까지 있는데 각하 사유이긴 한데 그 중에서도 좀 경미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감증명을 안 냈다던가 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보정 명령이란 거네요. 뭐냐면 자, 야, 너 내일까지 보정해. 내 앞으로 와서 이거를 고쳐. 그러면 내가 등기를 그냥 수리를 해주는데 만약에 내일까지도 안 고치면은 이거 그냥 각하되는 거야 라고 한번 봐주는 거예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고칠 수 있게. 그러면 봐봐요.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 다음 날까지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했을 때는 그 등기 신청은 각하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음 날까지 고쳐야 돼요. 밑줄 다음 날까지 고쳐야 돼요. 언제부터? 보정을 명한 날 다음 날까지. 그리고 보정은 등기관 앞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보정을 위해서 그 냈던 서류들을 다시 집에 갖고 간다 그러면 틀립니다. 면전에서 해야 되고 와서. 그 다음에 등기관이 보정 통지할 법률상의 의무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보정 통지를 해도 왜 보정 통지를 했는지 이거를 뭐 밝힐 의무도 없다. 그러니까 요 보정 통지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없다는 것은 뭐 막말로 이래도 되는 겁니다. 사실 그 등기관이 자기가 좀 평소에 잘하던 법무사한테는 조금만 잘못되면 야, 너 일로 와서 보정해 라고 웬만한 건 다 봐줄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자기가 별로 안 좋아하던 법무사는 조금만 틀려도 그냥 각하해도 할 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소위 얘기해서 갑이겠어요. 그렇죠. 법무사에게는 등기관이 갑인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등기관이 보정 통지를 할 때는 구두로도 되고 전화로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도 다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얘기는 등기관이 그러니까 야, 너 고치러 와 라고 할 때 전화로 해도 되고 카톡 보내도 되고 문자로 보내도 되고 형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보정에서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보정은 언제까지? 명한 날 다음 날까지 등기관의 면전에서 하는데 보정 통지 의무는 없고 형식이 없더라. 요 정도.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배울 게 뭐냐면 취하죠, 취하. 근데 저 이 취하라는 것은요, 뭐냐면요, 이겁니다. 자, 등기를 의무자하고 권리자하고 가가지고 종이 주면서 등기 좀 해주세요 하고 등기관한테 줬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 나가다가 갑자기 뒤돌아서 잠깐만 아까 줬던 서류 다시 갖고 등기하지 마. 등기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 신청했던 거를 철회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취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취하가 등기 신청인이 한 등기 신청을 스스로 철회하는 것, 이걸 취하라고 하더라. 자, 그러면 이제 이 취하의 내용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자, 취하의 내용을 보면 취하권자는 자, 만약에 그 법무사와 같은 대리인이 취하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 원래 법무사는 등기를 신청하는 대리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요 법무사가 또 자기가 대리로 신청했던 건수에 대해서 취하하려면 특별수권, 즉 취하에 대한 대리권도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특별수권이 있어야 된다. 대리인이 취하하려면. 두 번째, 공동으로 등기 신청한 건 공동으로 취하하고 단독으로 한 건 당연히 단독으로 취하해야 되겠죠. 요거 세 번째. 그리고 요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전자 신청한 거는 전자 취하 방식으로 하고 방문 신청한 거는 방문해서 취하해야 됩니다. 그 형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취하의 시기는 등기가 완료되거나 아니면 각하 결정이 나기 전까지 그때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서면 취하서로 해야 되지 전자는 전자서면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술, 그러니까 말로 저 취하할게요 이러면 안 돼요. 종이로 써가지고 취하할래 라고 이렇게 취하서를 쓰던가 아니면은 전자는 전자 방식으로 하고 말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일괄 신청, 우리가 일괄 신청 뭐예요? 하나의 신청서에 여러 건의 등기를 신청하는 거죠. 요 경우에 일부만 취하할 수도 있더라. 그러면 우리 7번에 보셔가지고 이따가 나올 각하하고 취하하고의 차이를 보면 자, 각하가 등기를 거절하는 건데 일부 각하 가능합니다. 일부 각하 가능하고 일부 취하도 가능하죠. 그리고 부속 서류를 다 돌려주는 건 되는데 똑같은데 뭐가 틀리냐면은 취하는 신청서까지 돌려주고요. 각하는 신청서를 돌려주지 않아요.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서류는 다 돌려줘요. 그러니까 요런 차이가 있어요. 일부 각하, 일부 취하 둘 다 가능하고. 그러면 선생님 이 차이는 뭐 신청서 한 장 안 줄 수도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신청서를 다시 받을지 안 받는지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특히 누구한테? 법무사한테 아주 굉장히 치명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신청서를 돌려주지 않으면 신청서를 다시 그 의뢰인인 의무자 권리자한테 다시 도장 찍어야 돼. 인감 도장 찍어가지고 또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대리인한테 맡겨놓고 뭐 LA로 가거나 외국으로 갔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야, 저번에 한 번 해줬으면 되지 또 해줘라고 되게 좀 무능한 법무사로 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신청서가 각하당하는 거를 법무사들은 굉장히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등기관한테 되게 잘합니다. 아셨죠? 자, 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뭘 봤냐면 이제 자, 또 볼까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보정과 각하를 봤어요. 이제는 진짜 중요한 거. 이제부터가 정말입니다. 요 심사할 때 각하 사유 있죠? 그거를 한번 볼게요. 자, 교재 몇 페이지 보시냐면 자, 교재 166페이지를 볼게요. 166페이지를 보면 등기 신청의 각하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요거는 등기 신청 행위에서 등기부에 기재하는 거를 거절하는 것이 등기관 각하인데 각하 사유가 29조가요. 그러니까 각하 사유가 한두 개가 아니라 1호부터 11호까지 있어요. 근데 3호부터 11호까지는 여러분들이 안 읽어봐도 됩니다. 몰라도 돼요. X를 그리려고 그랬는데. 자, 그러니까 3호부터 11호까지는 몰라도 돼요. 그냥 뭐냐면 얘네들은 잡다한 애들이고 정말 중요한 거는 뭐다? 정말 중요한 거는 여기 2호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이거 하나 좀 본 적이 있었는데 우리 여기에 있는 자 29조 1호는 사건 등기소의 관할을 위반한 거고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것을 등기한 건데 요 29조 1호 2호하고 3호부터 나머지 3호부터 11호 있죠? 얘네들 차이점 뭐였어요? 자, 얘네들 다 각하 사유이긴 한데 1호하고 2호는 뭐냐면 얘네들은 등기가 설사 됐다 하더라도 당연무효, 그죠? 절대무효. 그래서 뭘 나가냐면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지만 이 3호부터 11호는 실체관계가 부합하면 유효라고 했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각하사유라고 배우지만 사실 여기서 본격적으로 배우는 건 이 29조 2호만 알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29조 2호를 배울 건데 29조 2호를 여러분들이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는 이거는 등기에서는 아닌 거니까 만약에 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직권말소의 대상이 되는구나. 당연무효, 절대무효구나 라는 거를 항상 염두를 해 두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166페이지는요. 자, 요거 29조 2호가 뭔지만 보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직권말소의 대상이 되는구나. 만약에 등기가 됐으면 안 됐으면은 각하사유고. 자, 그래서 봐봐요. 3번에 각하사유를 간과하고 한 등기의 효력 29조 1호, 2호 같은 경우에는 절대무효 직권말소 이의 신청이 가능한데 소재기는 불가하다. 얘네들은 반대죠. 등기의 효력은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3호부터 11호 요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이지만 의의 신청이 불가하고 소송이 가능하다. 요 앞에서 다 했던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기다가 적어놨어요. 이제부터 정말 뭐다? 167페이지에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29조 2호가 나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요 표가 있는데 봐봐요. 이 한 페이지를 여러분들이 다 외우셔야 돼. 안 외우면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다 외우셔야 돼. 근데 이게 억지로 외우는 게 아니라 저한테 수업을 듣다 보면 그냥 저절로 외워집니다. 저절로 외워져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이 표를 좀 봐야 되는데 이 왼쪽 컬럼에는 등기 가능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등기 불가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잠깐만요. 이거 너무 크니까 일단 좀 크게 한번 좀 볼게요. 이 표가 자, 이 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조금 더 작게 자,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배우려는 건 29조 2호잖아요. 그래서 요 오른쪽에 있는 애들 있죠? 요 오른쪽에 있는 애들하고 요 하단부에 11개가 있는데 요거 두 개가 29조 2호예요. 그러니까 이놈들은 등기에서는 안 될 것들인데 자 167페이지 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요놈하고 요놈하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직권말소의 대상이 된다. 아직 뭔진 모르지만 그죠?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얘네들은 등기 가능한 거니까 얘네들은 29조 2호가 아니라 그냥 등기가 가능한 건데 왜 이걸 배우느냐? 왜 이걸 배우냐면 시험에는 이게 더 잘 나와요. 그래가지고 요놈이랑 요놈이랑 제가 줄까지 맞춰가지고 비슷한 놈들을 서로 짝을 지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외울 때 절대 이거만 외우면 안 되고 요거만 외우면 안 돼요. 얘네들을 같이 비교하면서 외워야지 잘 외워져. 여러분들 암기하는 방법 중에 조금 외운다 그래서 좋은 게 아니에요. 서로 비교하면서 외우면 엄청 잘 외워집니다. 아셨죠? 자, 이제부터 얘네들 하나씩 볼게요. 일단 큰 그림부터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하고 하단부에 있는 애들 얘네들은 뭐다? 얘네들이 29조 2호라는 거. 요거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자, 그럼 이거 글씨 안 보이니까 다시 크게 한번 키울게요. 크게 요거를 자, 요걸 이렇게 하고 요 정도는 돼야지 여러분들이 그 글씨가 눈에 들어오죠?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여기 등기가 안 되는 물건부터 먼저 보자고요. 물건. 자, 그럼 첫 번째 먼저 좀 설명드릴 게 뭐냐면요. 우리 어떤 부동산을 등기할 때 있잖아요. 부동산을 등기할 때 첫 번째 이 부동산이 있는데 부동산이 여러분들 이거 배울지 모르겠지만 공작물이 있고 그 다음에 건축물이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이 있는데 요 건물의 정의는 뭐냐면 얘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지붕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둥도 있어야 되고 기둥이 아니라 기둥. 그 다음에 벽면 모두가 있는 건물이 등기가 되는 거예요. 요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원래 등기가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토지 위에 있어야 돼요. 건물이 토지 위에 지어져야지 등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영구적이어야 돼요. 영구적이에요. 자, 이 영구적이란 말이 뭐냐면 그냥 단순히 임시적이라는 거에 반대말입니다. 너를 영원히 사랑할 때 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임시적이지 않고 영구적으로 지어진 거. 임시적인 용도가 아닌 거. 그래서 이 세 개를 충족해야지 이 건물이 등기가 됐어요. 근데 이런 원칙이 있지만 건축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좀 예외적인 거 헷갈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물건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냥 그나마 좀 알아야 될 거를 제가 추려놨어요. 첫 번째, 일단 하천법상의 하천, 그냥 하천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하천이 등기가 가능해요.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하천이 요게 소유권하고 저당권은 등기가 되는데 용익물권은 하천의 용익권은 등기가 안 되는 29조 2호입니다. 요거 알아두세요. 이거 비교하면서 외워야지. 비교하면서. 그죠? 하천이 그러면 시험에 하천은 등기가 된다. 맞아요, 틀려요? 된다. 오케이. 근데 하천에서 용익물권이 등기가 된다 그러면 틀려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에 배웠겠지만 요 규약상 공용 부분하고 전유 부분, 구조상 공용 부분이 있는데 구조상 공용 부분은 등기가 안 되고요. 규약상 공용 부분과 전유 부분은 등기가 됩니다. 그러면 전유 부분은 뭐냐면 우리 집합 건물, 아파트 중에서 우리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는 데 있죠. 그게 전유 부분이고요. 그냥 사는데 규약상 공용 부분이란 건 뭐냐면 이 규약이 이 구분 건물에 사는 사람들끼리의 약속입니다. 약속을 해서 전유 부분 중에 하나를 골라서 어린이집이나 혹은 노인정으로 쓸게 해가지고 같이 쓰자는 거예요. 그거는 전유 부분의 하나를 규약상 공용 부분으로 쓰니까 아까 전유 부분 등기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규약상 공용 부분도 등기가 돼요. 근데
구조상 공용 부분은 뭐냐면 이거는 아파트에 있는 공용으로 쓰는 엘리베이터 그리고 벽면, 복도 뭐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구조상 공용 부분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따로 등기가 안 됩니다. 구조상 공용 부분은. 아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구조상 공용 부분이 등기된다 그러면 저는 아파트 안 사고 아파트마다 돌아다니면서 복도만 살 거예요. 복도만. 왜? 복도를 내 앞으로 등기해 놓은 다음에 5걸음 걷는데 500원 뭐 그런 식으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조상 공용 부분 안 되는 거예요. 규약상 공용 부분, 전유 부분 등기되는데 구조상 공용 부분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주유소 캐노피도 등기가 안 되는데요. 주유소 캐노피라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들. 자, 주유소 캐노피는 이거는 우리 주유소 같은 데 가보면 요게 요렇게 돼 있고요. 여기 자동차가 지나가요. 자동차가 있으면 여기 위에 큰 드럼통 같은 거 있어. 그래서 여기다 석유 이렇게 넣어놓고 여기다 휘발유해서 이렇게 빨대로 꽂아가지고 이렇게 자동차한테 넣어주죠. 그래서 요 드럼통 올려놓는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캐노피라고 하는데 이게 벽면이 없습니다. 기둥밖에 없습니다. 아까 벽면, 지붕, 기둥 다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벽면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등기가 안 되고요. 비닐하우스, 모델하우스, 가건물 얘네들은 임시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등기가 안 됩니다. 그리고 관광수상호텔은 이건 뭐냐면 배 위에다가 여러분들 여객선 같은 큰 배 있죠? 거기에다가 여기다가 호텔 지어 놓습니다. 뭐 타이타닉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바다 위에 지은 거 아닙니까? 토지 위에 지은 게 아니라서 등기가 안 돼요.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 그런데 왼쪽에 유류 저장 탱크나 농업 고정실 온실이나 개방형 축사는 선생님 왜 등기가 됩니까? 얘네들은 등기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얘네들은 왜 등기가 되냐면은 이건 좀 슬픈 사연이 있어요. 원래 요 3개 다 등기가 안 됐었습니다. 옛날에 등기가 안 됐었는데 언제부터 등기가 됐냐면 IMF 때부터 등기가 됐어요. 특히 요 개방형 축사 같은 게 있는데 요 개방형 축사는 여러분들 이 축사가 이름을 개방형 축사라고 했지만 축사 중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벽면으로 막힌 거 못 봤죠? 이렇게 항상 이렇게 뚫려 있어요. 뚫려 있어서 여기 소가 머리 내밀고 있어 여물이 이렇게 먹는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 축사를 만약에 밀폐를 시켜 놓잖아요. 그럼 소 키워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소가 방구를 엄청 낍니다. 엄청 껴가지고 그 밀폐된 공간에 있으면 그냥 죽어요. 왜? 자기 가스에 중독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전에 그런 이론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론이 있었냐면 지구의 오존층이 파괴되는 게 이 소들의 이 방구 때문이다. 아마 그런 이론이 있었는데 되게 웃기잖아요. 저도 좀 웃긴데. 근데 그게 사실 우습게 볼 게 아니라 우리나라 말고 미국은 소 어떻게 키웁니까? 소를 막 몇만 마리씩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몇만 마리씩 되는 소가 방구를 일찍 끼기 시작하면은 그 이론도 그렇게 좀 허황된 거는 아닐 수 있어요. 자, 근데 아무튼 근데 왜 얘네들을 이렇게 등기를 하게 해줬냐면 IMF 때 그때 직격탄을 맞은 사람들이 어느 쪽이에요? 그렇죠. 저소득층이죠. 저소득층 주로 농어촌에 계신 분들이 IMF 때 더 고생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개방형 축사라던가 이런 놈들이 등기가 되면 요런 놈들을 등기해 가지고 그걸로 담보로 어떻게 돈을 융통할 수 있을 텐데 아니 이거는 등기하려고 그랬더니 벽면이 없잖아요. 그래서 등기가 안 됐었어. 근데 국가에서 야 너희들 자금 융통이라도 하게끔 너희들 등기하게 해줄게 해서 등기를 하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유류저장 탱크, 농업고정신혼실, 개방형 추산 다 이거 그 농어촌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놈들은 뭐다? 등기가 되더라.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너무 많은데요. 아 오케이. 그럼 물건은 저한테 지금 한번 그냥 듣고 잊어먹어도 그렇게 별 상관없어요. 왜냐면 여기서는 시험이 거의 안 나오니까. 그냥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 시험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요 권리에서부터 나오고요. 정말 중요한 건 요 권리 변동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요게 제일 중요해요. 그럼 일단 우리 요 권리도 왼쪽에 있는 건 등기가 되는데 오른쪽에 있는 건 등기가 안 된대요. 한번 볼까요? 하나씩. 이것도 억지로 외울 필요 없어요. 우리 민법 시간에 배우는 민법상 물건이 8가지 있죠. 등기는 물건을 기록하기 위한 공적 장부인데 보세요. 물건 중에서 3가지는 등기가 안 되잖아요. 어떤 거? 점유권, 유치권, 질권 등기 안 되죠? 근데 우리 소유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저당권 등기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한번 봤지만 임차권이라던가 환매권 같은 이런 채권은 대항력을 위해서 대항력 때문에 등기가 돼요. 대항력 때문에. 근데 요거 2개 여러분들 동그라미 주세요. 요거 2개. 권리질권하고 채권담보권이 있죠. 요놈 2놈도 등기가 됩니다. 얘 권리질권과 채권담보권이 등기가 되는데 요놈들은 뭐만 알면 되냐면 이것만 알면 돼요. 저당권에 부기등기로 한다. 요거만 알면 돼요. 선생님 뭔지 궁금해 죽겠는데요. 몰라도 된다니까요. 그냥 이것만 알면 돼.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나오면 얘네들 저당권에 부기등기로 하는 놈들이구나. 여기까지만 아시면 돼. 오케이, 됐죠? 요거.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굉장히 중요하게 배우는 주의토지통행권은 등기가 안 돼요. 이거는 왜 시험에 나오냐면 민법에서 하도 여러분들이 이 주의토지통행권이 중요하다고 배워서 이게 등기가 되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닙니다. 등기가 안 돼요. 주의토지통행권은. 그리고 자, 요거 알아야 돼요. 농지에다가요 건물을 지으려는 지상권은 설정이 가능한데 농지의 전세권은 설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경자 유전의 원칙에 의해서 소작농이 생기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농지에다가 전세권 설정하는 건 못하게 합니다. 대신 뭐야? 농지의 지상권을 설정하는 거는 가능하다. 요거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요거 5번 알아야 돼요. 요거 2개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요놈들하고요. 요놈들하고 요 5번 요놈들이 잘 나와요. 됐죠? 오케이. 여기까지가 몸을 푼 거고요. 이제부터 정말 시작입니다. 어디가 제일 중요하냐면 요 권리 변동인데요. 권리 변동인데 이 중에서도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요 1번하고 2번이 제일 중요해요. 1번하고 2번. 요 1번하고 2번이 제일 중요하다. 1번하고 2번.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무조건 그냥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29조 2호가 나오는데 나왔다 하면 얘네들이 빠질 수가 없어요. 그냥. 자, 그러면 우리 이거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요거는 볼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요 어떤 등기를 할 때 부동산의 특정 일부에다가 등기를 한다는 것은 그건 뭘 의미하냐면 요렇게 어떤 토지가 있을 때 요거는 물리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자, 물리적으로 요만큼을 등기를 설정할 수 있는가?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요거. 근데 자, 공유 지분 일부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물리적인 게 아니라 뭐냐면은 가령 여기에 A하고 B하고요. 2분의 1씩 요렇게 지분을 갖고 있을 때 요 공유 지분 중에 B는 말고 A의 지분에다가만 뭔가 설정을 할 수 있는가?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소유권 보존 등기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소유권 보존 등기 같은 경우에는 자, 보존의 뜻이 뭐냐면 요 권리가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등기를 우리가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하는데 소유권 보존 등기는
이 권리가 내 거고 내 거라는 거를 확인을 시켜줘야 되죠. 그러니까 내 토지 조금만 좀 확인해줘. 안 돼요. 내 지분 일부만 확인해줘. 안 돼. 그러니까 둘 다 안 돼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 부동산 특정 일부의 소유권 보존 등기도 안 되고 공유 지분의 일부의 소유권 보존 등기도 안 됩니다. 하려면 토지 전체에다가 하거나 지분 모두에다가 소유권 보존 등기 하면 되는데 요 일부에다가 소유권 보존 등기 하는 거는 안 돼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여기 소유권 보존 등기 말고 이제는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의 등기, 그리고 용익물권의 등기가 있는데 요거 있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외워야 돼. 어떻게 외우냐면 봐봐요. 여기 지금 소유권, 저당권, 용익물권이 있죠. 동그라미가 제일 많은 게 어느 거 이거죠. 용익물권은 지금 이응이 3개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바로 밑에다가 요렇게 동그라미 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안 돼요. 나머지는 안 돼. 그리고 요거를 반대로 뒤집어요. 반대로 뒤집어서 요렇게 됩니다. 그냥 이거는 외우셔야 돼. 제가 이유를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 이유 따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조건 시험에 나오니까 이거는 왜? 자,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자, 우리 여기에서 동그라미 제일 많은 거 용익물권 밑에 동그라미,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2개는 안 돼. 이거를 반대로 뒤집어요. 반대로 뒤집어. 이렇게. 자, 그러면 제가 요거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요거 용익물권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리면 보세요, 여러분들. 용익물권은 봐봐요. 왜 토지의 일부에다도 설정을 하게 해줬냐면 대한민국의 토지를 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 어떤 마을이 있어요. 마을에다가 노인정을 한 군데 지으려고 그러는데 노인정을 지으려고 그랬더니 노인정을 지을 만한 땅이 어디밖에 없냐면 이렇게 1만 평 토지밖에 없어. 그러면 노인정 짓는데 1만 평까지 필요합니까? 한 100평만 돼도 충분하죠? 그래가지고 봐봐요. 이 토지를 만약에 토지 일부에다가 용익물권을 설정하게 못하면 요 100평에다가 노인정 지었다고 나머지 9,900평이 그냥 놀려야 돼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용익물권 같은 경우에는 토지 일부에도 설정하게 해주고 그럼 100평 하면 또 다른 사람이 여기다가 또 용익물권 설정해서 쓰면은 10,000평짜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익물권은 어떻게 해요? 특정 일부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요 지분 있죠. 지분. 용익물권하고 지분의 관계는 왜 지분은 안 되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이게 만약에 지금부터 설명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이 지분의 개념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지분이란 거는 여기에서 A, B가 2분의 1, 2분의 1을 갖고 있다는 게 물리적으로 반씩 갖고 있다는 게 아니죠. 얘네들의 권리가 다 어디에 미치는 거예요? 이 토지에 양쪽 다 미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이거랑 똑같습니다. 요 A하고 B가 있는데 A는 요 가령 여기 1톤짜리 노란 물이에요. 노란 물. 근데 B는 뭐를 갖고 있냐면 1톤짜리 파란 물을 갖고 있어.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요 물을 수영장을 만들기 위해서 2톤은 있어야지 수영장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수영장을 만들기 위해서 2톤의 수조에다가 이걸 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어떻게 될 거냐면 지금 노란 물도 이렇게 있을 거고 그럼 노란 물이 이 수영장 모든 데 다 미치죠. 그죠? 파란 물도 여기 막 이렇게 섞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노란 물과 파란 물이 막 이렇게 섞여 있겠죠? 섞여 있을 거예요. 둘이. 이게 지분으로 서로 공유한 상태입니다. 권리가. 근데 봐봐요.
우리가 이 중에 다른 건 몰라도 반은 A 거란 걸 알고 있잖아요. 반은 A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반 나한테 팔래? 하고 팔 수도 있고 반을 담보로 해서 돈 빌릴 수 있습니다. 근데 봐봐요. 이렇게 섞어놨는데 야, 나 노란 물에선 수영하기 싫으니까 파란 물만 빌려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분은 이렇게 물처럼 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용익물권을 일부 지분에다만 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모르겠어요? 오케이, 됐어. 그러면 그냥 외우면 돼요. 이거 그냥 외우는 게 장땡이에요. 외우는 거. 그럼 이거 어떻게 외우냐면은 봐봐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 요거 외우면 되는데 일단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먼저 물리적으로 부동산 물리적으로 태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지분이 나온 거겠죠. 그러니까 위 칸이 뭐냐면 특정 일부고 아래 칸이 뭐예요? 아래 칸이 바로 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럼 우린 이걸 외워야 돼요. 소유권, 저당권, 용익물권 이 순서를 외워야 되죠. 자, 제가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옛날 얘기. 옛날에 그 일용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일용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주 굉장히 큰 들판을 하나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토끼도 기르고 염소도 기르고 수도 없는 가축들이 여기 많아요. 소도 있고. 근데 여기에 구석에서 소가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요. 소가 있었는데 굉장히 많아. 근데 이제 일용이가 하필 이쪽으로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요 졸고 있는 소를 막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소가 어딨지? 해가지고 야, 소야 어딨니? 소야 어딨니? 라고 막 찾았어요. 근데 소가 꾸벅꾸벅 졸다가 일용이가 자기를 찾는 것 같죠? 그러니까 꾸벅꾸벅 졸다가 소가 갑자기 눈을 번쩍 뜨면서 소저용 그랬다고요. 뭐라고요? 소저용 그랬대요. 소저용. 자, 여러분들이 그냥 그 소가 됐다는 생각으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뭐라고요? 소저용 그랬대요. 그래도 카메라 앞에서 하니까 좀 덜 창피한데 이게 제가 강의할 때, 실강할 때 이 짓을 매년 3번 합니다. 왜냐하면 1, 2월, 3, 4월, 5, 6월 심화 강의까지 요즘에는 제가 처음에는 3번 했는데 요즘에는 1, 2월 달에만 해요. 할 때마다 진짜 강사 때려치고 싶은데 자, 아무튼 간에 왜 소저용이야? 소가 저예요 그랬다는 얘기인데 자, 이거 소저용 그죠? 순서 외웠어요? 소유권, 저당권, 용익물권. 근데 여러분들이 요 소저용을 외웠다 그래서 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무시하면 안 돼요. 너무너무 중요해. 소유권 보존 등기도 너무너무 잘 나와요. 자, 우리 연습 한번 해볼까요, 이제? 자, 다시. 이제 요거 다 지우고, 싹 다 지워. 다 지우고, 우리 외운 거 연습 한번 해보자고요. 무조건 나와, 무조건. 그냥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데 이거 꼭 알아야 돼. 이거는 민법에서도 나와. 솔직히 얘기해서 나는 이거를 가리킨 다음에 학생들한테 선생님 덕분에 민법에서 맞았어요라는 연락을 더 많이 받았어. 민법에도 나오고 우리 등기법에 무조건 나옵니다. 자, 볼게요. 자, 그러면 봐봐요. 어디 있어 이거? 자, 연습. 일단 여기 뭐 그래야 되는지 부동산 특정 일부, 그죠? 그리고 여기 공유지분 일부, 공유지분 일부.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는 소유권 보존 등기, 그리고 오른쪽에 뭐예요? 소유권 이전이니까 소저용이죠? 소유권 보존 등기는 둘 다 안 된다. 그죠? 근데 이건 어떻게 된다? 소저용에서 용 아래 동그라미 X, X, 요거 반대로 뒤집어서 동그라미, X.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지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167페이지예요. 우리 167페이지에 요 1번, 2번하고 1번, 2번 있죠. 그 167페이지 권리 변동료 세 번째 칸에 1번, 2번을 제가 여기에다가 1번, 2번 이게 왼쪽에 있는 거예요. 등기되는 거.
요거는 등기 안 되는 거. 자, 그럼 먼저 볼게요. 자, 일단 등기 되는 거부터 볼까요? 부동산 특정 일부, 그러니까 부동산 특정 일부죠. 특정 일부의 용익물권의 설정 등기. 뭐 의미하는 거? 요거 된다고 등기가,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되는 거, 부동산 공유 지분의 용익권 이외에 걸리니까 소유권 저당권이죠. 소유권 저당권 공유 지분에 된다. 자, 이번엔 안 되는 거 1번, 부동산 특정 일부의 용익권 이외에 걸리 소유권 저당권, 요거 두 개 얘기하는 거죠. 안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부동산 공유 지분의 용익물권의 설정 등기 안 된다. 요거 두 개 안 되는 거고 요거 되는 거. 제가 1번, 2번을 여기에다 직접 비교하려고 이렇게 가져왔어요. 다시. 자, 이거 너무 중요한 거니까 다시. 자, 여기 지우고. 딱, 이게 시험에 이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실제로. 자, 1번. 부동산 특정 일부의 용익물권의 설정 등기 있죠. 이거 돼야 안 돼요. 부동산 특정 일부의 용익물권의 설정 등기 된다. 자, 그러면 이번에 1번. 부동산 특정 일부의 용익권 이외에 걸리 요거 두 개 얘기하는 거네. 안 된다. 그러니까 요거 되고 요거 안 된다. 자, 2번. 부동산 공유 지분에 대한 용익권 이외에 걸리 공유 지분에 대한 용익권 이외에 걸리 된다. 되고 부동산 공유 지분에 대한 용익물권의 설정 등기 요거 안 된다. 아셨죠? 오케이. 자, 근데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세요. 이거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리고 이 소유권 보존 등기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자, 만약에 부동산 특정 일부에 저당권의 설정 등기가 안 되죠. 근데 어떻게 나오냐면 부동산 특정 일부에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었다면 실체관계가 부합하면 유효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린다. 왜? 우리 지금 여기 배우고 있는 거 다 29조 2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실체관계가 부합하면 유효이다가 아니라 직권말소의 대상이 된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자, 또 어떻게 잘 나오냐면 이렇게 잘 나옵니다. 이 문장으로 잘 나와요. 자, 이거 맞아요? 이거 맞는 문장인지 틀린 문장인지 봐봐요. 부동산 특정 일부의 전세권을 설정하려면 분필 등기가 선행되어야 된다. 맞다, 틀리다? 틀리다. 왜? 왜냐면 전세권 등기는 용익물권이니까 부동산 특정 일부에 분할할 필요 없죠. 그냥 설정하면 되는 거예요. 분필 등기 선행되어야 된다 이러면 틀립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저당권이 들어가면 이건 맞는 지문이겠지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29조 2호 중에서 이 1번, 2번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요 지금 우리가 본 거 지금 요 부동산 특정 일부의 1번, 2번이 있죠? 요 두 개 꼭 아셔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등기법에 나오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해요, 이게. 오케이. 자, 그 다음에는 보세요. 3번을 볼게요. 3번에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신청하는 상속인 전원 명의의 상속 등기라고 있죠. 여기는 어디가 포인트냐면 전원 명의가 포인트예요. 전원 명의. 자, 근데 3번에 보면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신청하는 자기상속 지분 동그라미. 자기상속 지분만의 상속 등기. 요거에 다른 겁니다. 자, 요거 서로 이거는 안 되는데 요거는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또 여러분들이 좀 보기 좋게 어디에다 옮겨놨냐면 여기에다 옮겨놨습니다. 요게 아까 전원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자기상속 지분이라고 그랬죠.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어떤 경우냐면 이겁니다. 여기 지금 A가 있는데 A의 자식이 B, C, D 이렇게 자식이 있어요. 근데 A가 사망했대요. 근데 A가 사망했는데 이 중에 상속인 중에 이 세 명이니까 얘네들 공동상속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공동상속인 세 명이 전원이 가서 등기를 신청한 게 아니라 요 셋 중에 한 명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한 명이 가가지고 등기를 신청하는데 이 B가 혼자 가서 등기를 신청했다는 얘기예요. B가 혼자 가서 어떤 등기를 신청했냐면 이런 신청할 수 있죠. A로부터 다른 형제 거
말고 싸가지 없이 자기 지분만의 3분의 1, 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겠고, 아니면 굉장히 사려 깊게 B, C, D 전원 명의의 상속 등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되는데 뭐가 되냐면 사려 깊게 자기 형제들과까지 전원 명의의 상속 등기는 등기가 됩니다. 그런데 싸가지 없이 자기 것만 등기하는 거는 안 된다. 이거 왜 그러냐면 이건 보존행위이기 때문에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그런데 우리는 그딴 거 필요 없어. 그냥 무조건 외우면 돼요. 그냥 이거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싸가지 없이 자기 것만 등기해. 이렇게 그냥 외우자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면 얘 왜 계속 나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공동상속인 중 1인의 자기 지분만의 상속 등기 왜 안 돼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싸가지가 없으니까요. 그냥 그렇게 대답해도 돼.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 전원명이 되고 자기 지분만의 상속 등기는 안 된다. 왜? 싸가지가 없어서. 자, 그럼 우리 교재 한번 다시 볼까요? 봐봐요. 우리가 봤던 게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신청하는 상속인 전원명의 상속 등기는 되는데 공동상속인 중 2인이 신청하는 자기 상속 지분만의 상속 등기는 안 된다. 자, 오케이. 그 다음에 4번은 볼게요. 4번은 자, 여러 명의 가등기 권리자 중 1인이 신청하는 요것도 포인트가 자기 지분만의 본등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전원 명의가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 무슨 얘기냐? 자, 요것도 제가 적어놨는데 요거를 밑에 한번 좀 볼게요. 자, 이것도 여러 명의 가등기 권리자 중 1인이 신청하는 자기 지분, 전원 명의. 요건 무슨 뜻이냐면 요겁니다. 자, 보세요. 이번에는 요 A라는 애가요. B, C, D에게 가등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등기는 어떻게 돼 있을 거냐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요렇게 지금 A가 B, C, D에게 가등기를 해준 상태예요. 가등기. 자, 그러면 여기 본등기를 하는데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 중에 여러 명이 이 사람들 가등기 권리자인데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니까 여러 명의 가등기 권리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가등기 권리자. 근데 3명이 다 가는 게 아니라 이번에도 B 한 명만 가서 등기를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권리자 중 1인이 신청하는 거죠. 여러 명의 권리자. 근데 자, B가 가가지고 아주 영리하고 스마트하게 자기 것만 자기 지분만의 본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겠고 멍청하고 오지랖 넓게 쓸데없이 남의 것까지 이렇게 전원 명의의 본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되는데 하나는 어떤 거? 그렇죠. 요 자기 지분만의 본등기는 되는데 전원 명의의 본등기는 안 돼요. 그래서 위에 거는 되는데 전원 명의 아래 거는 안 된다. 뭐하고 완전히 반대예요. 우리 아까 상속에서는 공동상속인이 1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기 지분만은 안 되고 전원 명인 됐었는데 가등기하고 본등기할 때는 자기 것만은 되는데 전원 명의 이건 왜냐하면 처분행위이기 때문에 이래요. 아셨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요 3번, 4번이 그래서 완전히 얘네들 반대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따로따로 외우면 안 외워져. 어떻게 외워야 된다? 그렇지. 같이 외워야 됩니다. 같이 외워야지 외워지지. 따로따로 외우면 절대 안 외워져요. 그래서 3번과 4번을 짝을 지어서 외워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 2, 3, 4번 너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5, 6, 7, 8번도 너무 중요해요. 5, 6, 7, 8번. 그래서 5, 6, 7, 8번을 보시면 자, 요거는 미리 제가 적어놨어요. 5, 6, 7, 8번 중에서 일단 요 5, 6, 7 요거를 먼저 보겠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 등기 중에서 자, 이거 좀 여기다 쓸까? 채권적 청구권이 있고 채권적 청구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의 반대가 뭐냐면 물권적 청구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거 기억나시죠? 자, 여기 지금 A가 B한테 이렇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했대요. 그러면 요 만약에 가등기하고 본등기를 해준다 그러면 여기 우리 가등기 이름이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여기에 있는 이 청구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이 가등기 앞에 붙은 청구권이 결국은 B가 A한테 소유권 이전을 해달라는 청구권인데 이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이냐 채권적 청구권이냐인데 여러분들이 요거는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오해를 많이 하셔. 선생님 소유권이 물권이니까 이거 물권적 청구권 아니에요. 그거는 물권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은 그렇게 구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구별하시냐면 이렇게 구별하셔야 돼요. 지금 이 B가 이 세상에서 소유권을 이전해달라고 청구할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죠. 그게 뭐냐면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그러니까 채권적 청구권은 이 세상에서 청구할 사람이 딱 한 사람 있는 거, 그게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영어로 무식한 영어로 하면 only one이죠. only one. 한 사람밖에 없어. 채권적 요 채권적 청구권만 뭐가 된다? 가등기가 되는 거예요. 물권적 청구권 있죠? 물권적 청구권은 요거는 가등기가 안 돼요.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권은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한테 다 청구. 그러니까 이거 무한대 표시. 모든 사람한테 다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가 안 됩니다. 오직 한 사람한테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청구권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권적 청구권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말소등기 청구권이죠. 그래서 자, 만약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려는 요 등기는 물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가등기가 안 돼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가등기가 되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 청구권은 가등기 안 된다. 그 이유는 얘네들은 물권적 청구권이니까.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구별을 못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왜 말소 등기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고 말소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진정한 소유자가 A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어떤 놈이 여기다가 부적법한 방법으로 자기 앞으로 등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말소 등기 청구권을 갖고 있는 거겠죠. 근데 보세요. 여기에는 B뿐만 아니라 C, D, F, Z 누구든 간에 부적법한 방법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이 세상 누구라도 다 진정한 소유자 A가 말소등기 청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소등기 청구권은 뭐다? 전부한테 다 할 수 있는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가등기가 안 된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안 되냐면은 가등기가 안 되는 게 요것도 안 돼요. 가등기가 뭐도 안 되냐면 청구할 사람이 아예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 단독 신청으로 하던가 아니면 촉탁으로 하는 거는 요거 촉탁으로 하는 거 우리 뭐 있어요? 가압류, 가처분, 경매, 임차권 명령에 의한 등기 있죠? 그런 거는 이거는 국가한테 청구하는 게 아니라 그 촉탁의 신청을 받아서 그 행위만 대리해 주는 거기 때문에 요 촉탁으로 하는 거 그리고 단독 신청 같은 경우에는 가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청구할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특히 단독 신청 중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소유권 보존 등기 같은 경우에는 요거 단독 신청이죠.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가등기가 되는데 소유권 보존 등기는 가등기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요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어디에서 살펴보냐면 자, 여기 봐봐요. 채권적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되는데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안 된다. 자, 여기 옆에다가 소유권 말소 등기 같은 거는 안 된다고요. 소유권, 자, 6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가등기가 되죠. 근데 소유권 보존 등기는 가등기가 안 돼. 그 이유는 청구할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요거 시기정지부는 가등기가 가능한데 종기 해제부는 가등기가 안 돼요. 자, 이건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자, 일단 가등기는 가등기 할 때 주는 거예요? 본등기 할 때 주는 거예요? 그렇죠. 가등기 할 때 권리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 본등기 할 때 넘어가는 거죠. 자, 근데 시기정지부란 건 이런 겁니다. 자기 남편이나 자기 배우자분이 공인중개사 시험 보라 그럴 때 처음에 야, 너 공부를 열심히 해. 그러면 지금은 안 주지만 합격하면은 내가 너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 10개 다 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중개하면서 살아.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지금은 안 주고 합격하면은 준다는 거잖아요. 그게 시기정지부예요. 그런데 자, 종기해제부는 뭡니까? 야, 일단 내가 건물 10개 줄 테니까 열심히 공부해. 근데 떨어지면 다시 내놔. 이렇게 하는 거죠. 어느 게 가등기하고 본등기의 형태하고 가까워요? 그렇죠. 시기정지부와 형태가 같잖아요. 종계지부는 줬다가 뺏는 거니까 이런 거는 가등기가 안 되겠죠. 그래서 시기정지부는 가등기가 되는데 종기해제부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 8번을 보시면 가등기상 권리의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와 가등기 기한 본등기 금지 가처분 등기, 요거는 조금 요즘 좁아요. 조금 넓은 데 가서 칠판 넓은 거를 한번 좀 써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 8번을 볼게요. 그러니까 이거 5, 6, 7번 필요 없죠. 오케이. 그러면 요 5, 6, 7번 없애버리고 8번만 보자고요. 자, 근데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가등기상 권리의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금지 가처분 등기. 되게 헷갈리죠,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이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걸 한번 들어봐요. 여러분들 요 가처분이란 말만 나오면 막 사경을 헤매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처분. 가처분은 있잖아요. 자, 가처분이란 말 나오면 요거는 영어로 do입니다. do. 그러니까 do가 뭐예요? 하라. 뭐뭐 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건 어때요, 여러분들? 금지 가처분. 금지 가처분이면 방금 전에 가처분이 do라 그랬으니까 요거는 not이죠. 그러니까 do not. 그러니까 요거는 하지 마. 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건 어때요? 처분 금지 가처분. 처분 금지 가처분은 요거는 뭐냐면 금지가 not이고 가처분이 do니까 처분은 영어로 하면 이거는 셀이 팔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팔지 마 그런 뜻이에요. 팔지 마. don't sell 그런 뜻이잖아요. 팔지 마. 이거 do not sell 아니에요. 이거 거꾸로 don't sell. 팔지 마.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세 개만 알면 우리 등기법에서 가처분에 대한 내용은 다 풀립니다. 자, 이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요 일단 8번은 뭐에 관한 얘기냐? 8번하고 요 두 개를 서로 비교해서 봐야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스토리가 이래요. 여기 지금 A라는 애가 요 부동산을 어떤 부동산을 A가 B한테 팔려고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B한테 해줬어요. 근데 이 B 앞으로 가등기가 돼 있다는 얘기는 B가 이 부동산을 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C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C는 예전에 B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이거 가등기를 보니까 열이 확 받는 거예요. 왜? 아니 이놈이 나한테 갚을 돈은 없으면서 부동산을 살려고 그래? 열 받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등기소에 가가지고
그 판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여기 지금 가등기가 돼 있는데 가등기를 원인으로 해서 이제 본등기를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본등기, 자, 봐봐요. 금지 가처분 뭐예요? 금지 가처분. 금지 가처분 하지 마죠. 뭐 하지 마? 본등기 하지 말라는 등기예요. 즉, 가등기가 이렇게 돼 있을 때 본등기를 하지 말라는 본등기 금지 가처분 등기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채권자지만 채무자가 이렇게 본등기를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금지 가처분 등기는 안 돼요. 즉 금지 가처분이 여기 보면 하지 마죠. 본등기를 하지 말라는 등기는 할 수 없다. 이걸 못하니까 이거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판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런 거 등기하지 말고 이거 차라리 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요게 재산권이죠. 재산권. 요것도 재산권이니까 자, 가등기상 권리를 처분금지 가처분은 뭐예요? 팔지 마. 즉 뭐냐면요. 요 가등기상 권리가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죠. 요 권리를 어떻게 해요? 팔지 말라는 등기는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여기다 가처분을 걸어두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가등기에다. 그래서 사실 요거는요. 가등기상 권리의 처분금지 가처분이지만 여러분들이 쉽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요 가등기에다가 처분금지 가처분 걸어놨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가등기의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나 혹은 가등기상 권리의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나 똑같은 겁니다. 가등기에다가 가처분, 즉 요 가등기도 재산권이니까 가등기를 팔지 말라는 등기는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금지 가처분 등기 할 수 없다. 하지만 가등기상 권리에 또는 가등기에 처분 금지 가처분은 할 수 있다.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말장난 같은데 요거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본등기 금지 가처분은 안 되는데 처분 금지 가처분은 된다. 자, 이제는 다시 교재로 돌아와서 우리가 지금까지 5, 6, 7, 8번을 설명드렸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에다 동그라미 치냐면 요 본등기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금지 가처분 요거 안 된다. 요거 가등기 상의 권리에 해도 되고 가등기에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는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저하고 뭘 봤냐면 요 8가지 요게 여러분들 제일 중요해요. 우리 29조 2호 중에서 요 8가지 특히 말씀드렸지만 1, 2번 소저용 있죠? 계속 앞으로도 나옵니다. 제가 소저용 하면 그냥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3, 4번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뭐냐면 요 밑에 있는 애들 있죠? 1번부터 11번까지 얘네들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데 요 놈들도 알아야 돼요. 그 밖에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얘네들도 다 29조 2호입니다. 자, 1번에 얘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상행의 등기를 신청하면은 이거 각하사유고 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29조 2호이기 때문에 직권말소 당합니다. 그러면 이 특약사항이라는 게요. 아무거나 다 특약사항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가령 여러분 공유물 분할 특약이라던가 아니면 뭐 공유물 금지 특약이라던가 그런 금지는 법령에 다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민법 몇 조에 공유물 분할 특약은 등기가 가능하다라고 등기가 가능한 것들이 무슨 신탁법이라던가 그런 게 다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만 등기하는 거지 우리가 그냥 아무거나 등기할 수 없어요.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떤 큰아버지가 그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조카한테 야, 너 내 전 재산 다 줄 테니까 내 제사 지내면은 내 전 재산 다 너한테 물려줄게 라고 하면서 등기하러 갔습니다. 등기하러 갈 때 등기관한테 저기 얘가 제사 지내면은 내 건물을 부동산을 상속받는다는 그런 그 특약사항을 좀 넣어주세요. 넣어줄까 안 넣어줄까? 그런 거는 왜? 법령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약사항은
법령에 있는 것만 신청을 해야 된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2번 별표, 이것도 굉장히 잘 나오는데 관공서 또는 법원이 촉탁, 우리 촉탁으로 하는 거 뭐뭐 있어요? 가압류, 처분금지, 가처분, 경매, 임차권 명령의 등기는 촉탁으로 해야 되는데 당사자가 가가지고 등기소에 가가지고 이거 가압류 좀 신청하러 왔는데요. 그럼 안 받아준다 이겁니다. 그럼 당사자가 가서 뭘 해야 되냐면 법원에 가가지고 촉탁 신청을 하는 거지 등기를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잘 나옵니다. 2번. 자, 3번. 요거는 민법에서 배운 거 피담보 채권과 분리한 이런 거는 안 되고요. 구분 건물도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분리 처분 위반한 등기도 안 돼요. 그리고 이중의 보존 등기도 안 되고 그 다음에 환매 특약의 등기를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하지 않는 경우도 안 됩니다. 이건 뒤에서 한번 나오겠지만 요것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 설치된 토지에 대한 지상, 자 이거는 우리 용익물권 양립 안 된다 그랬죠. 저 그거 때문에 안 되는 거, 양립 안 되는 거. 5년 기간 넘는 거는 요거 안 되는 거, 요거 민법에서 배웠을 거고요. 요역지와 지역권을 분리해서 할 수 없죠. 그것도 안 돼. 그리고 등기사무 정지 기간 중에 등기 신청인데 이건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등기사무 정지 기간 중에 등기 신청은 이건 뭐냐면요. 이겁니다. 등기사무 정지 기간이란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전쟁 났다 그러면 재수 없으니까 어디 뭐 좀 싫어하는 나라 없어요? 일본? 오케이. 일본에서 전쟁이 터졌다고 합시다. 그것도 하필 2020년 1월 1일 날 일본에서 전쟁 터졌어요. 그러면 도망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등기소에서 도망을 갈 때 뭐라고 하냐면 1월 1일부터 등기하러 오지 마라고 등기 사무를 정지를 시켜놓고 가요. 대법원장이. 그래가지고 전쟁이 끝났어. 그러면 언제 끝났냐면 딱 1년 동안 전쟁했대요. 12월 31일까지 전쟁이 끝나면 다시 이때 등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참 지나다 보니까 어떤 놈이 2020년 7월 달에 자기가 등기했다고 등기 갖고 왔어. 그러면 등기 사무 정지 기간 중에 등기했다는 얘기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요거. 자, 그래서 여기에서 특히 11가지 있는데 여러분들이 요건 민법하고 많이 연관이 돼 있잖아요. 특히 여러분들이 적어도 어디까지는 알아야 되냐면 여기에서 7번까지는 무조건 알아야 돼요. 8번부터는 옵션인데 여기까지는 무조건 알아야 된다. 이게 뭡니까? 29조 2호. 오늘 굉장히 수업이 길죠. 왜냐하면 29조 2호를 그냥 여러분들한테 외우라 그래도 외울 수 있지만 안 헤어져. 금방 잊어버려요. 저처럼 이렇게 저한테 설명을 들어야지 그나마 좀 오래 갑니다. 됐죠? 자, 그럼 우리 핵심 문제 이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핵심 문제 보시면 교재 168페이지. 아무튼 시험 무조건 나와요. 29조 2호 무조건 나옵니다. 표 있죠? 거기서 무조건 한 문제 나오는 거예요. 자, 핵심 체크 1번. 등기관이 등기사항을 기입했다 하더라도 완료가 되기 전까지는 취하할 수 있다 그랬죠. 완료 전 각하 결정 전에는 할 수 있다. 맞고, 동일한 신청서로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 신청을 한 경우 일부 부동산에 취하할 수 없다가 아니라 취하할 수 있다. 틀렸네요. 그죠? 소유권 보존 등기 가등기 할 수 있다 없다. 가등기 할 수 없다. 맞죠? 일부 공유 지분만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소저용. 빨리 그려봐요. 소저용. 소저용. 여기 특정 일부. 그 다음에 공유 지분이죠? 그래가지고 여기 동그라미 XX 뒤집어서 이렇게 일부 지분만의 전세권 등기가 용의권이니까 못하네.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맞네요. 그죠? 전세권 등기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공유 지분만에. 맞고, 7번.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한 경우에는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맞죠? 오케이. 등기 신청, 등기하면 안 되니까 각하해야죠. 부동산의 합유 지분에 대한 가압류 등기 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합유 나왔는데 지분 어쩌고 나오면 틀린다고요. 지분을 기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압류 등기도 할 수 없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맞아요. 합유 지분에 대한 가압류 등기는 할 수 없다. 왜? 지분 자체가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9번. 가압류 결정에 의해서 가압류 채권자 갑이 을 소유의 토지에 대해서 밑줄 보세요, 여러분. 가압류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 등기관은 이를 각하한다. 맞다, 틀리다? 틀리다. 왜? 요
가압류는 촉탁으로 하는 거지. 아까 가압류 등기 신청하면은 각하사유라 그랬죠? 어디서 봤어요, 우리? 여기서 봤잖아요. 2번. 관공서가 촉탁으로 할 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각하사유. 아셨죠? 가압류는 뭐니까? 가압류는 요거 촉탁으로 해야 될 등기니까. 아셨죠? 자, 그래서 요 30회 시험이 나오는데 이게 무조건 이런 식으로 시험 나와요. 아니면 29조 2호를 물어보던가. 아니면은 자, 봐봐요. 원래 이것도 봐봐요. 등기 신청을 각하해야 되는 각하사유면 보통은 29조 1호부터 11호를 다 포함하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등기 신청을 각하해야 되는 사유를 물어보면 거의 29조 2호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요게 29조 2호를 찾거나 아니면은 직권말소의 대상을 찾아라. 뭐 그런 문제로 나와요. 다 똑같은 문제예요. 그럼 볼게요. 자, 등기 신청을 각하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거 1번. 일부 지분의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하면 안 된다 그랬죠? 농지에다가 전세권 안 된다 그랬죠? 촉탁으로 할 거 신청하면 안 된다 그랬죠. 자, 공동상속인 중에 일부가 자기 상속 지분 안 된다. 전원명이 되는데 싸가지가 없어서. 그래서 안 되고. 저당권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하면 안 된다 그랬죠. 다 안 돼.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5번. 기억 니은 티을 리을. 아셨죠? 자, 그래서 오늘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29조 2호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말 제발 부탁이니까 반드시 소저형 외우시고요. 저랑 같이 공부한 29조 2호를 반드시 숙지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